최근 한국은 대대적인 훈련을 통해 다연장 무기 전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해에 이어 동해에도 추가 배치하며 영향권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이 행보를 입맛을 다시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라면 모조리 사갈 모양새입니다. 어마어마한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국내분 생산량까지 싹 쓸어가는 한편 K9 자주포 생산에 참여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자재 수급과 납기에 허덕이며 쓴 글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K2 흑표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역시 경무를 감당하기 위해 업무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채용을 시작하기도 했죠. 폴란드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당장 올해 안에 K2 흑표일 때 K9 자주포 23문을 인도받기로 하고 올 가을에는 폴란드군 전차병을 한국에 파견해 훈련까지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차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한국 전차에 태워서 그 즉시 전력화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럼 폴란드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미국의 M14 하이마스를 포기하고 한국의 천무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20조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으로 전차와 자주포, 경전투기까지 사간대에 더해 추가 계약도 검토하며 한국 무기라면 말 그대로 뭐든지 구매할 것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현지 매체인 폴스키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 개발까지 한국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여기서 부아슈차크는 모든 분야의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천무 도입이라는 결정까지 도달한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다연장 로켓포가 보여주는 강력한 화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며 화력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주문했지만 미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겨주기를 주저해 여태까지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죠. 미국은 폴란드 대신에 당장 화력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를 제공했고 거기서 하이마스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본 폴란드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폴란드는 하이마스를 대체할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로 한국에 천무만한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저할 틈도 없이 곧바로 천무 계약까지 논의한 것입니다. 부아슈차크가 천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다연장 로켓포의 위력을 언급한 것은 실제로 하이마스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하이마스는 사실 검증된 무기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쟁 초기 강력한 위력을 뽐낸 드론을 포함해 초소형 스마트 웨폰이 전쟁의 승패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잇따르면서 하이마스 같은 대형 무기가 나설 무대는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스크바함 침몰의 주역인 터키산 드론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이즈의 중국산 드론이 얼마나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지도 자주 언급되었으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의 활약으로 인해 전차 무용론은 잊을만하면 군사 전문지에 등장할 정도로 대형 무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이마스가 배치되자마자 몰려오던 러시아군의 진격을 가로막으면서 소형 드론이 현대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강력한 화력을 통한 억지력이 아직까진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등장하며 평가가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구축한 탄약고와 병참기지, 지휘부 등이 대처할 틈도 없이 단 16문의 하이마스에 줄줄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군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미국에 더 많은 하이마스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러시아군의 주요 거점은 물론이고 바그너 그룹, 스페츠나츠 등의 고가치 병력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이마스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며 하이마스가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칭찬을 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하이마스의 상상 이상의 화력에 뼈아픈 타격이 끊이지 않자 크게 당황해서 자신들이 하이마스를 파괴했다는 프로파간다까지 여러 번 뿌려대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들이 뿌린 프로파간다 내용 그대로라면 16문밖에 안 준 하이마스가 총 30문은 파괴된 셈이라며 완전히 거짓말이고 푸틴과 러시아는 겁에 질려있다고 조롱했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파괴했다고 믿고 있던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비슷한 겉모습으로 만들어 야전 배치한 목재 디코이였다고 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도 하이마스의 상상밖의 위력에 당황하며 그동안 차츰차츰 러시아 우세로 돌려놓았던 전황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기울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죠.
그는 허겁지겁 보스토크 대대를 찾아가 고정밀 무기로 하이마스 타격을 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이마스로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쇼이구 장관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진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렇듯 유례없이 벌벌 떨고 있는 러시아의 반응에 폴란드는 물론이고 러시아의 침략에 노출된 다른 국가들 역시 다연장 로켓포의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폴란드가 발빠르게 하이마스가 아닌 한국 천무에 붙음에 따라 한국은 다연장 로켓포 도입 경쟁에서도 우세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천무의 화력은 그 하이마스와 비견될 정도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탁월한 가성비까지 자랑합니다.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구식 K136 구룡 시스템을 대체하고 한국 포병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룡 대비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군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군단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린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천무는 탁월한 험지 돌파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평지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평지 전용 차체의 한계로 인해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나 폴란드에서는 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면 천무는 애초부터 한국 지형에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산악 지형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거대한 발사포드와 로켓을 매달고도 최대 시속 80km의 기동성을 뿜어내며 전용 탄약 지원 차량도 동일한 속도를 낼 수 있죠. 또한 천무는 다양한 구경의 탄약 체계를 발사할 수 있는데요. 런처에는 2개의 발사포드가 장착되어 있고 여기에 기존 130mm 구룡 로켓, 227mm 확산탄, 239mm 유도로켓 등 다양한 무기를 골라 끼울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고 있죠. 심지어는 KTSSM으로 불리는 400mm, 600mm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까지 조만간 천무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SSM은 무려 290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해 한국판 에이테킴스로도 유명합니다. 사격 반응 시간은 16초로 구룡 대비 77초 줄어들었고 재장전 시간은 160초로 260초가 걸리는 미국의 M270 MLRS보다도 빠르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다 6발밖에 장전할 수 없는 하이마스와 달리 천무는 1회 장전으로 227mm와 239mm를 12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동성 측면에서도 운용성 측면에서도 심지어는 화력으로도 현재 최강이라 불리는 하이마스 대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기면서 가격은 반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천무는 하이마스의 상위 후환에 가깝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 천무는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주요 지형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북한은 이제 감히 과거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저지를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함부로 총부리를 겨눌 시에는 천무에 흠씬 두들겨 맞을 수 있어 서해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태어났지만 개량을 거듭하다 보니 하이마스와 비견될 정도의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북한과의 군비 경쟁이 새옹지마로 돌아온 셈입니다. 폴란드 역시 실전 배치된 천무가 발휘하는 압도적인 억지력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하죠.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도입 수량은 거의 500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슬슬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무기를 지불할 대금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숫자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대략 30억 원 수준이고 이보다 훨씬 비싼 운용 탄종의 가격, 전용 탄약 지원 차량까지 계산한다면 적지 않은 액수를 한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화력의 목이 타는 폴란드는 천무 도입에 엄청난 열의를 보이며 아예 기술 이전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폴란드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천무를 노린 이유가 최근 드러나면서 폴란드의 성견지명에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기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사정거리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천무는 이를 통해 하이마스를 완전히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다연장 로켓 최강자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덕티드 로켓을 천무 다연장 로켓 탄종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기존 로켓 엔진은 내부의 산소만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작동 시간에 한계가 있었는데 덕티드 로켓은 공기 중에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만 충분하다면 계속해서 로켓이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공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밸브로 가스 흐름을 조절해 필요할 때마다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유도 장비만 탑재하면 순식간에 천무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에 비용 대비 엄청난 성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가 그렇게 욕심을 내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천무 도입 후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면 성능이 향상된 덕티드 로켓 기술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지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잠재력을 일찍 눈치채고 도입을 서두른 폴란드는 덕분에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한국을 알아본 폴란드와의 우정이 앞으로도 변치 않길 바라며 한국 방산의 앞길에 어떠한 난관도 없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